양복 입은 신사의 넥타이부터 편안한 복장의 파자마, 강아지의 옷, 가구나 벽지까지 다양한 상황, 용도를 아우르며 널리 사용되는 패턴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패턴은 패턴의 가장 기본적 형태 중 하나입니다. 특유의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 눈에 띄는 무늬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사랑받았는데요.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패턴, 스트라이프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스트라이프 패턴은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매끄럽고 긴 선이 반복되는 무늬를 띱니다. 줄무늬의 너비, 분포, 크기, 색깔도 매우 다양하죠.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이 교차하며 눈에 잘 띄고 주의를 끌기 좋아 경고 신호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의 가장 원형은 검은색과 흰색이 가로로 번갈아 배치된 무늬였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악마의 옷으로 여겨졌죠. 스트라이프 패턴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시작은 중세시대였는데요. 당시 성경 구절엔 너는 두 겹으로 된 옷을 입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문장을 두 가지 색으로 구성된 옷을 입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했죠. 두 개 이상의 패턴으로 이뤄진 스트라이프 무늬는 곧 금기시되는 옷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스트라이프 패턴은 당시 죄수복에 활용됐습니다. 금기시되는 무늬였던 것뿐만 아니라 가시성이 높아 눈에 잘 띄었기 때문이죠. 죄수가 탈출하면 스트라이프 무늬 덕에 쉽게 발견하고 그들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3세기에 이르러 유럽 지역에선 법을 제정해 특정 유형의 시민은 스트라이프 패턴을 입도록 강제하기도 했죠. 때문에 당시 유럽의 매춘부, 나병 환자, 광대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주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입곤 했습니다. 무늬를 통해 사회계급을 나누고 이들을 문제아로 낙인 찍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스트라이프는 사회 권력자들의 반대에 위치한 소외된 사람들의 옷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스트라이프 무늬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1777년 미국 성조기에 역시 별무늬와 함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로 여겨지던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아닌 13개의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였죠. 이는 당시 영국에 맞서 싸운 13개의 식민국가를 의미했는데요. 이후 스트라이프 패턴이 헌법을 보장하는 권리로 여겨지게 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스트라이프의 개선된 이미지는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또 한 번 사용됩니다. 이는 앞서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혁명 이후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벌어진 일종의 사회혁명인데요. 당시 프랑스 시민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품 중 하나로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서로 섞인 스트라이프 패턴을 활용했죠. 이 패턴으로 만든 깃발은 격변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프랑스 혁명 내내 사용됐는데요. 미국의 독립혁명에 이은 프랑스의 시민혁명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에 활용되며 스트라이프 패턴은 혁명적, 전투적 이미지로 여겨지게 됩니다. 특유의 가시성 있는 디자인, 색깔에 따라 용도에 따라 변화해가는 패턴의 이미지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더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스트라이프 무늬는 더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됐죠.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선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스트라이프 무늬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가시성이 좋다는 점뿐만 아니라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디자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이후 이 무늬는 해군의 제복 패턴으로도 사용됐죠. 스트라이프 패턴은 군대 내에서 대위나 지휘관보다는 낮은 계급을 상징하기 용이했습니다. 게다가 이 패턴을 활용한 옷엔 단추나 부속 장치들이 없었기에 입고 벗기도 간편했죠.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 해군의 제복 역시 21개의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로 이뤄진 상의를 입었습니다. 스트라이프 무늬는 이후 귀족 계급의 사랑도 받게 됩니다. 특유의 혁명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 덕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세의 부정적 의미로 여겨졌던 이미지가 남아있어 귀족 계급은 가로가 아닌 세로로 된 스트라이프를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라이프를 특히 사랑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방 중 하나를 스트라이프 무늬로 꾸미기도 했는데요. 그 방 역시 세로형 줄무늬였죠. 그러던 중 영국에선 1846년 빅토리아 여왕이 로열 요트에 탑승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엘버트에게 입힌 선원복이 화제가 됐습니다. 기존 선원들이 입던 가로 무늬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일화로 가로 줄무늬와 세로 줄무늬 사이의 계급 격차가 해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에서 스트라이프 무늬를 옷으로 활용해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세기에 접어들며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 같은 유명인이 스트라이프를 착용해 더 많은 대중에게 퍼져나갑니다.
코코 샤넬, 버버리 등 명품 의류에서도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디자인을 내놨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거의 모든 사회계층이 착용하는 대중성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오늘날 의복뿐만 아니라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포스터, 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죠.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스트라이프, 시대를 초월한 활기 넘치는 디자인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이면서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덕분에 꾸준히 다채로운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작은 선으로 이뤄진 바코드 스트라이프, 보다 두꺼운 선으로 구성된 차양 스트라이프, 사선으로 두껍고 얇은 선이 교차하는 캔디케인 스트라이프 등 색깔에 따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무늬로 발전됐죠. 심플하면서도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 눈에 띄는 무늬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사랑받았는데요. 앞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요?